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정가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해서 큰 파장이 일었고요. 그 상태에서 여야가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권성동 의원이 맡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를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터뜨린 정문원 의원, 그리고 국정원 간부 출신인 이철우 의원, 이런 분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남재준 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대통령 선거 전에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입수해서 어떻게 선거에 활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신용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하호영 기자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호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국정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짚어볼까요? 네. 국가정보원 언제 누가 만든 조직입니까? 예, 국가정보원은 1961년입니다. 김종필 전 의원이죠. 특무위원 3,000명을 중심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 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특무위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전에 특무대 조직이라고 해서요, 정보를 관리하는 군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국정원 직원은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국정원 직원은 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숫자 집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자체가 이제 기밀이겠죠. 예. 예, 그리고 예산은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쓰고 있나요? 예산 또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1조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조 원이요? 예. 네, 엄청난 조직이군요. 저는 국정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참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예. 7급 공무원 그런 네. 영화가 있고요. 또 베를린 이런 영화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네. 거기 나오는 그 국정원 직원들은 꽤 멋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멋지고 유능한 직원들이 물론 일부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댓글이나 달고 이렇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의원 새누리당 간사하고요. 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를 했죠. 네. 우선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며칠 동안 하게 되는 겁니까? 내일 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곧바로 국정조사는 실시되는 것으로. 그래서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총 45일 동안 국정조사 실시됩니다. 실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기간은 45일은 되지 않겠군요. 예. 준비 기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조사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그리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네. 그리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해서 들어갔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또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거기다가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 네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군요. 자, 국정조사는 공개하게 됩니까? 비공개입니까? 국정조사 공개해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있는데요. 여야 간사 모두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법에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청문회에 과연 누가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인가 예. 이런 것들도 관심입니다. 지금 증인은 어떤 사람이 나올 예정인가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상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시키자.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화로 유출과 관련된 것을 모두 다루자라고 한다면 문재인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뭐 못 나올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새누리당에서 좀 어려운 사람을 뭐 불러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최대치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우선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여야의 저격수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전형적인 강대강 구도로 보여집니다. 새누리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히 간사에 현재 법사위원회 간사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이철우, 김재원, 정문원, 김진태, 김태흠, 조명철, 윤재옥, 이장우 의원 등 8명이 선임됐습니다. 네. 예. 그 김무성 의원한테 형님이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 김재원 의원이 포함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야당은 누구 들어갔습니까? 야당 또한 그 아주 저격수로 유명한 전형적인 강성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이번에 참여를 강력히 희망해서 들어간 게 눈에 띄고요. 위원장급인데 위원으로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전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었던 신경미 의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법사위에 있었던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보위 소속의 정청래, 김현, 그리고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이 포함돼서 8명이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비교섭 단체 몫으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내정됐고요. 네. 그리고 위원장에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람들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우선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권성동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강성 친이계 인사거든요.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그렇게 사람입니다. 주장을 했었죠. 예. 네. 자, 또 정문원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작년 10월에 예. 폭로했던 당사자 아닌가요? 예, 당사자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철우 의원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도 그 정문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그 대변인 당시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으로 그 문재인 후보도 영토 주권 포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간부 출신이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김진태 의원이 들어갔던데요. 이분은 예. 검찰 수사 발표하니까 그 주임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종북 세력과 관련돼서 아주 관심이 많고 아주 강성 발언으로 이번 법사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왜 특위를 이렇게 강성 인물들로 구성을 했는지 혹시 국정조사보다는 정치 공방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데 허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속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치만 봐도 과연 이것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좀 의심이 될 정도로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분이나 아니면 이 국정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갈지 국민들 눈으로 보면은 도처에 지뢰가 지금 묻혀 있는 예. 그런 상태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가 잘 돼야 할 텐데요. 네. 저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야 뭐 당사자니까 국정조사를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새누리당은 왜 국정조사를 자꾸 좀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또 사전 입수를 포함하자라고 있는 것,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자체에 대한 시비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해를 가하진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는 것인데 혹시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까 봐 그런 것이 좀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의 걱정대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불복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보다는요, 일단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하고 그 대화로 공개 및 사전 입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대화록 논란, NLL 발언이라고 하죠. 이것을 종결짓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뭐 불복종 운동 이건 전혀 아니군요. 예.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낸 커다란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유효 또는 무효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면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입증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규명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원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과거에 중앙정보부는 그 수장이 현직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런 조직을 존속시켰습니다. 통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괴물 같은 정보기관을 존속시킨 대가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그 뒤에 두고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반드시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근본적인 수술을 당부드립니다.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하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용이었습니다.